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은 2025년 5월 23일에 발표된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행정명령,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월 23일에 나온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연방 인허가 가속화 행정명령 141485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한 10년 동안 백악관이 원자력만을 딱 집어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책들이 그 요즘 화두인 AI, 인공지능의 엄청난 에너지 수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특히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부르죠. 여기에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볼까요? 미국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한 100기가와트 정도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그러니까 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4배요. 엄청난 목표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간 좀 정체됐던 미국 원자력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어떤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냥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부, 국방부, 그리고 말씀하신 NRC까지 여러 기관이 다 참여하는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범정부적이군요. 핵심 목표는 역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강화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역시나 인공지능, AI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요. 불과 한 4년,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AI라는 겁니다. 와, 4년 만에 2배면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그렇죠. 심지어 2030년쯤 가면요. AI 하나만으로 캐나다 전체가 쓰는 전력량만큼 필요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전체요? 와,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 전력을 그것도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고밀도 에너지원이 정말 시급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자력이군요. 네. 5월과 7월의 행정명령은 바로 이 AI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을 본격적으로 동원하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뭐 데이터 센터랑 원자력 시설을 같이 짓는다거나 관련 규제를 좀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군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건 알겠는데 하필 왜 원자력이냐? 그리고 특히 이 행정명령에서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요구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여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행정명령이 NRC의 대대적인 재편 그리고 인허가 일정 가속화를 아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대대적인 재편이라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면요. 신규 원자로 건설이나 운영 허가 최종 결정을 최대 18개월 안에 내리도록 했고요. 기존 원자로의 계속 운전 심사는 1년 이내로 딱 기한을 정해버렸습니다. 18개월 1년이요. 와, 과거에는 이게 수십 년도 걸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인 단축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NRC의 임무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안전, 건강, 환경보호 이게 주된 임무였는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 촉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경제적, 국가 안보적 혜택까지 고려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잠시만요. 규제기관의 임무에 촉진을 넣는다고요? 한 2기만 승인했을 정도로 인허가가 지연됐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적됐던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8개월 안에 신규 원자로 허가라니 정말 파격적이긴 한데 그 촉진이라는 임무가 혹시 규제기관의 독립성이나 안전 최우선 원칙과는 좀 충돌할 소지는 없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행정명령은 방사선량 규제의 어떤 근간이 되는 모델, 선형 무역치 모델, LNT 모델이라고 하죠. 네, L&T 모델. 이 모델의 과학적 근거까지 재검토하라고 요구합니다. 모델 자체를 재검토한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LNT 모델은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위험을 그 양에 비례해서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자체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어요. 이걸 재검토하라는 건 단순히 절차 간소화를 넘어서 규제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규제 철학의 변화라 상당히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 반응은 어떤가요?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원자력학회 ANS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는요. 이런 급격한 변화, 특히 행정명령에서 언급된 무분별한 인력 감축 가능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안전감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인력 감축 우려도 있군요. 네, 그래서 LNT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방사선량을 유지한다는 원칙, 알라라 원칙이라고 하죠. 네, 알라라 원칙. 이 알라라 원칙을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속도와 안전 사이의 균형, 이게 핵심 과제로 될 겁니다. 속도와 안전의 균형,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맥락에서 행정명령이 선진 원자로 기술을 강조하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SMR이 이 균형 문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행정명령이 직접 SMR이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요. 신속 인허가라든지 관련 인력 양성, 그리고 특히 그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HLEU라고 부르는 새로운 핵연료에 대한 지원 강화 같은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HLEU 연료 지원이요? 네, 이게 많은 차세대 SMR 설계의 필수적인 연료인데 현재로서는 공급망이 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HLU 지원 강화는 SMR 상용화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군요. SMR 자체가 대형 원전보다는 좀 건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고 좀 부지 선정도 좀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속한 배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7월에 나왔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연방 인허가 가속화 행정명령은 이 SMR과 AI의 연결고리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10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라는 지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SMR 같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AI가 필요로 하는 그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5월의 원자력 진흥 정책이랑 7월의 데이터 센터 인허가 가속화 정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AI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를 SMR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은 AI라는 이 거대한 새로운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특히 SMR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기관인 NRC의 역할과 운영 방식까지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와 안전 사이에 그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일 겁니다. 이 원자력 르네상스가 단지 빠른 배치 속도에만 매몰되지 않고 SMR 같은 새로운 기술의 장기적인 안전성, 그리고 또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신뢰 문제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회가 있을지 앞으로 계속 주목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와 안전,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